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날씨가 정말 이상하지만 애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역기행 서대문 역사기행 황원입니다. 예, 박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막 비가 유례없는 비가 왔다고 하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봄비가 아니라 장마철 같은. 그러니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네. 그것도 상상을 하니까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비가 좀 추워지면 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 온 후에 또 강추위가 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비가 좀 추워져서 눈으로 온다 이러면 되게 엄청난 눈이 왔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폭설이 왔을 사실 그쵸. 상황이죠. 네, 네. 네. 근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무슨 이게 봄비를 지난주에 우리 지난 회 때 방송할 때는 봄비 같다고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은 장마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자, 1부. 일요일부터 영하 10도인데.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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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요 1년에 한 주 동안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날씨는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추웠다 더웠다 막 네. 따뜻했다 유례없는 막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네, 깜짝 놀랐던. 네, 놀랐습니다. 저도. 네, 그랬습니다. 자, 1부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래전 이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 저 방송이 있는 주간에 서대문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대문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네. 1974년 12월 20일 네. 문세광. 문세광. 네,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분 네,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문세광이 누구야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1974년 그 8.15 경축식장에서, 그죠. 광화문에서 했었죠. 네, 세종문화회관, 네. 네, 그 경축식장에서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를 했죠. 총을 쐈죠. 네, 근데 이제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죽지 않았고, 그렇죠. 그 유경수 여사가 그죠. 그날 사망한 날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그 장내에 그 합창단원으로 와 있던 그 당시에 그 성동 여실공가 학생 한 분이 여고생 네. 장봉화라고 하는 여고생이 또 사망을 했는데, 네. 뭐 이게 결국 이제 범인은 문세광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그날 체포가 돼서 그 후에 이제 그 수감되고 수사를 받은 다음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거쳐 갖고 사형이 되긴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경수 여사나 그 장봉화 씨는 문세광의 총탄을 맞은 게 아니라는 설도 있고, 경호원들의 오발이었다는 설도 있고, 뭐 약간 뭐 이런 거 하면 약간 음모로는 뭐. 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박정희의 자작극이었다는 설부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그 조총련계 제일동포 청년인데 사실 문세광 그쵸, 씨는 그쵸. 극단적인 또 저쪽에 이제 공작이었다라는 설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조총련계 제일동포 청년 문세광이 그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 이제 벌인 일, 뭐 총기를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탈취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좀 신기하긴 하죠. 그죠. 그 경축식장에도 네. 버젓이 그렇죠. 들어갔다고 하고, 경호원들이 뭐 그냥 일본 대사관 직원인 척하면서 경호원들을 속였다고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식장 그 장면이 당시에 이제 중계 중이었으니까 생중계 중이었죠.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고스란히 다 송출이 됐고 심지어 그 연단 쪽으로 그 객석에 있다가 막 달려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 경호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또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경호실장이던 그 박종규라고 하는 박정희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주임무는 VIP를 빨리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건데 본인이 앞장 그 연단 앞에 나서서 대응 사격을 하겠다고 총을 겨누고 막 사격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라 아무튼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었고 그러니까 생중계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누군가가 총에 맞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VIP라는 사람이 생중계되는 그렇죠. 몇 안 되는 거기서 몸을 피하고 막 이런 몇 안 되는 생중계됐었던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문세광이 51년생 그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범행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그 바로 8.15 경축식장이니까 사건이 8월 달에 벌어진 건데 9월에 기소가 돼서 10월에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빨리 했어요. 10월에 1심 사형 선고가 됐고 11월에 2심 항소됐는데 이제 기각됐고 이제 12월 17일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을 하고 12월 20일에 사형 집행을 한 거죠. 이것도 서울구치소에서. 너무 짧아 버리니까 네. 사건 이후에 사형을 하는 실제 사형 집행이 일어날 때까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불과 이제 4개월 만에 예. 음모론이 생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너무 짧다는 게 음모론의 네.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 이제 현대에 와서까지 그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그 되고 사실은 이때 일을 계기로 이게 경호실장 그 박종규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 경호실장으로 들어선 사람이 차지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그 경호의 위상이 세지면서 그 오버하면서 이제 경호를 강화하는 구도가 되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는. 오늘의 서역기행에서 다루고 있는 이 12.12의 한 배경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차지철의 월권이나 이런 게 심해지면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또 배경이 되지만 그렇죠. 동시에 그 강화된 차지철 경호실에서 사실은 그 밑에서 그 경호 관련한 이제 부대장 업무를 계속 맡았던 사람이 전두환이었고, 그렇죠. 예, 그때 강화된 그 경호실의 체제 속에서 사실은 그 수경사 소속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경호 담당하는 3.3헌병대 같은 경우 수경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어야 되는데 부대 편제는 그렇지만 사실은 청와대 경호실의 통제 아래 있는 예, 그러니까 12.12 때 옛날 그 중앙정보부와 경호실과 그다음에 보안사를 동시에 다 쥐게 된 전두환이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병력들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죠. 너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확장된 얘기인데 네. 재밌는 또 재미있다. 뭐 사건 자체가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경호가 굉장히 빡세했다라는 얘기는 네. 있죠. 그 네. 차지철이 그 후에 이제 심기 경호까지 이제 네. 하게. 네, 이제 여기 또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그 문세광이 발포하면서 연단으로 뛰어 들어갈 때 그 유공자석에 있었던 한 사람이 다리를 걸어서 그쵸, 넘어뜨렸대요. 그렇죠. 근데 그 넘어뜨린 분이 당시에 서대문 세무서 재산계장으로 근무하시던 네, 이대산 씨였다고. 네, 서대문과 또 이런 또 인연이. 그러네요. 예, 문세광이 이제 서대문에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사형당했고 그 당시 그 문세광을 넘어뜨린 사람이 네, 서대문 세무서 재산계장이었다. 그분은 약간 유공자였나 봐요. 그 전에 무슨 다른 유공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면 가족이거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되게 허술했다는 게 문세광의 권총을 들고 그 8.15 비표도 없이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그냥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예. 뭐 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랬다는 얘기는 뭐 내내 아니라는 사람들이 아니라게 하는 거는 뭐 요즘에도 보고 있어가지고 뭐 영부인한테 뭐 카메라로 찍고 오고 카메라로 다 찍히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게 무방비로 허용된다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거가 아니고 두 번째 네.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 1420년 네. 1420년. 12월 21일 전에 한번 길게 말씀드렸던 주제입니다. 네. 연희궁. 예. 그 당시 이제 서이궁, 서쪽에 있는 이궁이다 그래서 그렇죠. 서이궁이라고 그랬고 연희궁이 이제 낙성된 날입니다. 이 날이. 완성된 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420년 11월 17일. 그러니까 세종 1년에 그 저기 세종이 지시한 게 아니라 태종이 지시한 거라고 그랬죠, 제가. 예. 태종이 지시해서 상황이 편전에 나아가 명령해 가지고 서쪽에 이궁을 지어라. 어디다 짓느냐? 무학명당에 지어라. 이제 본인이 지금 뭐 연세대학교로 대략 연세대 근처, 연세대 그 뭐 근처 이쪽으로 어디로 추정되는. 추정되고 그때 이제 낙성됐을 때에도 그 낙성식을 보러 간 주인공이 실록에 기록된 인물이 세종이 아니고 태종이에요. 그 무학명당 그 무학 도읍이 될 뻔한 그 사연 편을 들으시면 그렇죠. 태종이 왜 여기에 미련을 가지는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태종이 이제 양화도 그러니까 양화진 지금 양화도에 가서 새로 건조한 전함들 이제 속도를 높인 전함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군선들의 이제 기동 훈련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서희궁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하룻밤 주무셨겠죠? 술까지 가지고. 뭐 그렇겠죠. 그러셨겠죠. 본인이 꼭 자리 잡고 싶었던 곳이었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도 없습니다. 심지어. 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아무도 몰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되게 이런 게 약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열심히 한번 그쪽에다가 뭐 한번 해보려고. 뭘 했는데. 마련해 보려고 했으나 네. 네.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생사 무상합니다. 자, 오래전 이날 정리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이 있었는데요. 1974년도 12월 20일 문세광이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했고요. 사형 집행이 있었고요. 1420년 12월 21일 서희궁, 연희궁, 지금 추정으로 연세대학교 근처로 추정이 되는 서희궁 혹은 연희궁이 낙성됐었습니다. 자, 2부 저희는 오래전 이 노래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